51번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 뭐가 있었죠? 유치권이 있었죠. 뭐 이거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유치권. 5번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2, 3, 4 다 약정으로 보통 성립하죠. 5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 이자가 아니고 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2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다라고 주장한 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진 않죠. 반대사실주장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깨진다 그랬습니다. 매수액의 등기를 마친 후 계약이 취소,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니까 매도인은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회보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위조 서류에서 맞춰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 일단 위조 서류한 등기는 무효지만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매각 권한을 줬고 대리인이 적법하게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니까 유효하죠. 위조 문서한 등기는 원칙 무효 단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합의, 의사표시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요. 자, 옳은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53번 갑수의 X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매각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처벌이 될지언정 유효라 그랬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깡그리 무효라 그랬습니다. 3번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병은 대위 청구할 수도 있다. 합의가 있음에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청구는 안 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되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합의가 없다면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자, 합의가 있어요. 병은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의 동의가 필요하죠. 5번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일단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등기로서 일단 유효하다. 중간생략 등기 해설지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에 관련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내가 틀린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54번 자주 소유의 이산 점유. 자, 점유 매개자 누굴 말하죠? 직접 점유자. 임차인.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되죠. 언제나 타주. 자, 계약이 무효인데 무효를 모르고 점유 자주. 알고 점유 타주죠. 매매가 없다. 매매가 무효다. 모르고 점유 자주. 알고 점유 타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고 점유했으니까 자주 이렇게 되죠. 양자간 등기 명의상이니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명의상 약정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이게 이자가 명의상입니다. 자, 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죠. 근데 수탁자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태양을 그대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상속인도 타주죠. 자주가 아니다. 4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입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판단은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게 뭐냐? 요것만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기억해 두세요. 자주점유 판단 기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5번이 틀렸고. 틀린 지문. 5번이 틀렸죠. 55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과실수치 202조,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 청구. 1. 선의점유자. 점유물 사용이익. 이게 뭐예요? 과실. 수치할 수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 없죠. 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비용 지출 당시 계약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당시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면 그 계약관계에 기초한 상대방에게 계약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비용상환 203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가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플러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 그게 선의 뜻이죠. 옳은 지문이죠.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자,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는데 과실 수취. 선이라면 과실이 없든 있든 과실 수취할 수 있죠. 반면에 이거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이건 별개죠. 선이 무과실이라면 회복자에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선이 과실이라면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되죠. 따라서 선의점유자가 점유할 때 과실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5번 점유물이 타주 점유자에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죠. 전손해배상해야 되죠. 선의자주는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 선의타주는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